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전자발찌가 2008년 도입된 후 착용자가 누적 1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의 어, 보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2020년까지 전자발찌 누적 착용자 수 추이를 파악해서 분석했는데요. 처음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을 어, 이 보도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는 2008년 9월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첫 시행했습니다. 전자발찌 누적 착용 범죄자는 2010년 1000명에서 2020년 1만 118명으로 10년 만에 약 10배가 증가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범죄는 성폭력 범죄자가 연평균 403.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도입 후 강도 재범률은 75분의 1로 급감할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어,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이제 살인의 추억의 이춘재와 살인 사건을 많이 일으켰던 강호순입니다. 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조두순. 하지만 피해자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됐던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는 14명을 살인했습니다. 또 20명을 살인한 유영철,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호순, 술 취한 채 8살 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강력 범죄자들입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 착용이 필요합니다. 이 중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해서 전자발찌를 착용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교도소에 복역 중이어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이 출소해 경기도 안산시에 다시 정착한다는 얘기가 들리자 고향과 같은 안산을 서둘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은 국민적 공분에 편승해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법안을 쏟아내서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후퇴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2건이었는데 이 중에 44건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전자감독제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성폭력 사범의 높은 재범률, 성폭행 피해의 심각성, 국민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2008년 9월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첫 시행된 전자발찌 착용은 13년 만에 누적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범죄 유형별 전자발찌 착용자를 이렇게 합계를 한 걸 보면요. 성폭력 전자발찌 착용자가 5,24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살인이 3,609명, 강도가 1,246명, 그리고 미성년자에게는 21명으로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전자발찌 착용자가 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도하게 된 것은 제가 정보공개 청구로 법무부에서 답변을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접수번호 7788441에서 이제 정보공개를 법무부에서 답변을 받고 그 누적 전자발찌 착용자를 합산해 보니까 1만 118명으로 13년 만에 처음으로 1만 명이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데 이후에 2009년 미성년자 유괴범, 2010년 살인범, 2012년 강도범 순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자발찌 착용자도 자연스럽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전자발찌 착용자는 성폭력이 누적으로 5,242명으로 최다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88명으로 시작해서 2010년 누적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누적 기준 2013년 3,428명, 2015년 5,214명, 2017년 7,501명, 2019년 9,260명, 2020년 1만 118명으로 전자발찌 도입 13년 만에 1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연평균 전자발찌 착용자도 성폭력이 403.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연평균으로 보면 성폭력은 매년 403.2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하여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살인이 328명, 강도가 178명, 미성년자 유괴가 2.1명이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 수를 보면 국내 강력범죄 유형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범죄도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각 범죄별로 최근 감소세나 다소 정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성폭력 전자발찌를 먼저 보면 성폭력 전자발찌 착용자는 2013년 817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에 2014년 570명, 2015년 390명으로 떨어진 이후에 대체로 300에서 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살인범죄 전자발찌 착용도 최근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살인범죄 전자발찌 착용은 2016에서 2017년 400명대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2018년에서 2020년 300명대로 소폭 줄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사실은요.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살인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600건 내외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급증해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했고요. 2009년 약 1400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에 다소 감소세를 보여서 2016년 950여 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인범죄 발생비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데요. 우리나라 살인범 발생비는 1990년대 초반까지 1.5 내외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2.0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살인범죄 발생 양상을 해외와 비교해보면요. 1990년대 초반까지는 유럽 국가들보다 다소 낮은 편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상대적으로는 좀 높아졌습니다. 2.0명 정도의 발생비는 미주 국가에 비해서는 매우 낮았지만 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높았습니다. 다른 오세아니아, 아시아 국가보다도 발생비는 높습니다.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전자발찌도 감소세입니다. 강도범죄 전자발찌도 2015년에서 2017년 200명대를 찍고 2018년에서 2020년 100명대로 감소세입니다. 미성년자 유괴 전자발찌 착용은 연간 1에서 5명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는 최근 강도범죄와 미성년자 유괴 등 사건이 줄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 위치 추적, CCTV 기술 발달 등으로 강도, 미성년자 유괴 관련 범죄가 예년보다 어려워진 상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자발찌 도입 후에 강력범죄 재범률이 강도의 경우 최대 75분의 1로 줄어서 전자발찌 도입의 효과는 상당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도 사범 재범률은 전자발찌가 도입되기 전인 2003년에서 2007년 14.9%나 됐습니다. 그런데 전자발찌가 도입된 후에 2015년에서 2019년을 보면 0.2%로 7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 재범률도 같은 기간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자감독 제도 전인 2003에서 2007년간 전자발찌 성폭력 재범률은 14.1%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재범률이 2%대에서 2020년 1.3%로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전자발찌도 감소세입니다. 살인범죄 재범률도 전자발찌가 도입되기 전인 2003년에서 2007년 4.9%에서 전자발찌가 도입된 후 2015년에서 2019년 0.1%로 49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전자발찌는 주요 범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계도 있고 추가적인 제도적인 개선도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발찌는 착용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지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전자발찌와 CCTV를 연계한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대상자 위치를 보고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경우 그 지역 CCTV로 대상자를 추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전자발찌 착용자를 추적하는 공무원들의 수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비해 크게 낮아서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발찌 경보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여러 곳에서 울리게 되면 이 공무원은 한 곳밖에 추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는 최장 30년, 살인, 성폭력 등을 합치면 45년까지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전문가들은 5, 6년 이상 장기간 차면 계속 어차피 차는데라며 범죄자들이 자포자기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범 70%가 출소 6개월 미만에 발생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소 6개월이 지나면 상대적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덜 위험해진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 착용자도 관리 감독에 잘 따르면 가해제하는 제도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가해제 처분으로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줄어든 사람은 103명인데 이 중에 재범을 저지른 사람은 1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에 그는 전자발찌 착용을 7년간 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심야 외출과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수원지법이 지난해 12월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인용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두순은 7년간 야간의 외출 금지,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 관련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어찌됐든 성폭력 범죄자 재범은 연간 5, 60건에 달하는데요. 절반이 음주 상태 재범이어서 피해자들의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보복공제가 두려운 잠재 피해자들의 위치 추적 장치를 보급해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가 1km 이내 접근하면 즉시 조치를 취하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13년 만에 누적 1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계속 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재범 우려도 전자발찌 착용 이후로 재범률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검경 등 수사당국은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는 후속 대책들을 강구하고 제도 개선 마련에 적극 나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발붙이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시민들도 또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